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바로 이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자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투자 전략인데요. 뭐냐면은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가 매수. 주식을 하다 보면은 추가 매수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언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상 고려를 해봐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 거냐,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할 거냐, 요거를 좀 우리가 판별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전략적으로 평균 매수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나 보자. 라는 이런 감정적인 식의 추가 매수, 물타기는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만약에 국가나 지수 같은 뭐 또 원자재 같은 이런 안전한 투자처에 물타기를 하더라도 위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국가가 망하진 않잖아. 뭐 국가는 언젠가는 돌아서겠지.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2000포인트 갔다가 서브프라임 때 890포인트 갔다가 다시 2000원 돌아왔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게 이제 국가 디폴트 사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IMF나 뭐 이런 것들은 위기가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되고 점점 올라가고 했는데 국가가 이제 파산되는 상태, 여러 가지 상태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러면은 사실상 이게 물타기를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물타기를 했을 때 다시 파산되더라도 다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데 너무 장기화될 수 있어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 파산에서 회복되는 시기가 그래서 뭐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뭐 대공황 미국의 1929년 대공황 때 보시면은 그 대공황 때 90%가 떨어졌죠. 고점 대비 90%가 미국 다우지수가 떨어졌는데 그러고 회복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회복이 되는데 30년이 걸렸다. 근데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고의 시간, 인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수,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지수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ETF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ETF, 뭐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것도 물타기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위험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수들 마찬가지죠. 지수. 산업에다 투자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사양산업이 있어요. 사양산업. 근데 사양산업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섬유 산업 이런 경우는 저기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권의 인력이 싼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요즘 밀리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급 브랜드는 먹고 살지만 지금 전반적인 봤을 때 섬유 브랜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양 산업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그 섬유 브랜드들, 또 50년대 이럴 때는 섬유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았지만 워렌 버핏의 버크서 헤드웨이도 계속 살리려 했지만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 섬유 산업을 직물 공장을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투자회사로 탈바꿈했죠, 버핏이. 그 버핏은 그 버크셔 헤드웨이를 살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자신의 최대의 실수다. 투자 최대 실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물타기를 했을 때 그 산업 자체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 종목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산업이나 지수도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도 아까 전에 국가 부도 사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부도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뭐 그 대공황 때 30년 동안 회복이 안 되는 지수가 다우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돈이 묶여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최악의 사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대공황이 됐었지만 그래도 30년에 걸쳐서 회복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세계 1위의 국가예요. 경제력을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제력이 강하지 못한 국가라고 한다면은 미국처럼 지금 현재 상황 그런 식으로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뭐 3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력 최고 1위 국가도 지금
대공황 이후는 30년 동안 회복을 했는데 더 경제력이 약하고 규모가 작은 국가 같은 경우는 30년도보다 더 50년, 60년 걸릴 수 있다. 요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가 위험한 거예요. 물만 탄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다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볼 수 있고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도 기름값 같은 경우가 좀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보는데 그 오일 같은 경우도 요즘은 뭐 50달러 선 오일이 올라가서 좀 괜찮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름 지금 수요가 있잖아요, 오일이. 그쵸? 근데 만약에 요즘 나오는 게 뭡니까? 친환경적으로 전기차라던가 전기차 이런 것들 나오면은 사실상 수요가 줄어든단 말이죠. 지금 오일들 원자재 이 원유 기름을 쓰는 게 뭡니까? 자동차, 뭐 배, 비행기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전기차도 나오고 또 만약에 뭐 전기 배라든지 전기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용화되고 대중화된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오일이 기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휘발유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들면은 공급은 그래도 대폭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물타기 했다가는 좀 큰 우산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원자재라고 해서 원자재는 무조건 계속 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수소 자동차, 전기차 뭐 등등 굉장히 많죠. 그래서 휘발유 투자 요즘 뭐 석유 투자에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석유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ETF 중에서도 이 석유 선물 또 이런 것들 크루드 오일 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점 찍고 그래서 종목은 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해당 종목은 그냥 상장 폐지가 되어버리면은 만 원, 10만 원 하던 종목은 100원 이렇게 됩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 100원, 50원 이렇게 되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물타기가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원 같은 경우는 아까 기름도 그렇고 해당 자원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쓸모 없어져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타기를 통해서 손실을 볼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뭐 아까 기름뿐만 아니에요. 크루드 오일 이런 오일뿐만 아니라 철이라든지 구리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새로운 대체 자원이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아직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많이 생산을 못하고 뭐 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있었죠. 청동 시대, 뭐 구석기 시대, 청동 시대, 뭐 철기 시대 이렇게 오는 것처럼 과학이 발전될수록 새로운 원자재가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그 기름, 땅에서 나는 기름은 우리한테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불과 500년 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기름이 무슨 쓸모가 있었습니까? 다 마차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지. 근데 과학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원자재가 쓸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구리라든지 철, 이런 것들도 나중에 과학이 더 발전돼서 이것을 대체 자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철도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철 만드는 철강 제품들 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등등 이런 대기업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타기는 반드시 능사가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물타기와 반대로 불타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불타기 같은 경우는 아까 물타기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해당 자원이나 뭐 해당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불타기는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다. 그러면은 이걸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확대시켜서 보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사면은 불타기.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한 건 여기서 손해보겠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했던 것들은 수익을 본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도 자세히 좀 말씀드릴 텐데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시 리버모어 사람은 이 사람이 1900년도 미국에서 1900년도 초반때 굉장히 유명한 이 투기꾼이었습니다. 투기꾼. 자, 그래서 피라미딩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 피라미딩 전략이란 게 뭐냐면은 바로 불타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쌓아가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쌓듯이
매수를 올라갈 때마다 늘려나간다라는 전략인데, 요거는 이제 상당히 또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은 일봉상 보고 할 때는 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분봉 보고 하면은 불타기 전략이 오히려 먹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추세,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빛소프트가 이제 그 포켓몬고 관련해서 굉장히 추세가 강력하죠. 아까 전에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현재 상황 뭐 25% 올랐는데, 이거 분봉 보고 만약에 따라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럴 때, 어제 같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따라 올라갈 수 있다. 따라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전략입니다. 자, 이건 뭐 VR 관련해서 요즘 포켓몬고가 대세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분봉을 보면은 이 불타기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전략 추세가 있을 때는 불타기 전략이 성공적이다. 라는 것이고,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불타기엔 좋은 전략으로 작용하지를 못해요. 자, 이거는 지금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게 강력한 건데, 만약에 이럴 때도 어느 정도 불타기를 빠르게 해주면 가능하지만, 박스권에 갇혀있다. 박스권 갇혀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1차 매수 여기서 하고, 2차 매수 여기서 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올라가고, 중간에 고점에서 매수했던 거에서 떨어지죠.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타기 전략은 제가 좀 권장드리는 것은 분봉을 보고 할 때는 불타기 전략, 괜찮고, 만약에 일봉이나 주봉, 등등 월봉을 보고 할 때는 확률상 물타기 전략이 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타기도 아까 전에 그 리스크는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라든지 지수라든지 완전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이런 거니까 리스크 관리는 항상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타기도 손절매가 필요하고 불타기도 어느 순간 가면은 손절매가 필요합니다. 그 점 잘 이해하면서 짧게 볼 때, 분봉 보고 할 때는 불타기 전략, 일봉이나 주봉, 월봉 보고 할 때는 물타기 전략,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서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손에 익지 않으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몸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어떤 전략이든 몸에 익히는 것, 이것을 자신만의 전략으로 바꿔서 익혀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